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유선희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또 뭔가요? 네. 브릭스 5개국이죠.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3곳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는 브릭스 5개국이 새로운 신용평가사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브릭스의 이 새로운 신용평가사는 이들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라고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뢰성이 없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신뢰를 그냥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신뢰는 되게 특히 금융 산업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기네들이 쌓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신뢰를 잘 못 받겠죠.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영미권 국가들의 신흥국에 대한 텃세 때문에 사실은 이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텃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용평가 짜게 주고 니네만 좋게 받냐 뭐 이런 거. 네. 다음에 또 거기서 신용평가가 새로 나오면 그쪽 투자자 애들은 한 이틀 먼저 알아. 우리는 항상 뒷북이고 뭐 이런 여기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브릭스 국가들이 문제가 통계치에 대해서 아무도 못 믿는 나라들이야. 아니, 중국 통계치 우리 믿어요? 안 믿잖아. 근데 그런 데서 신용평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영미계 국가의 투자자들이 거기 신뢰를 안 얻을 수가 없는 게 그쪽에 투자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중국 국가 발표 GDP 통계도 믿지 않는 판에 국가 단위인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를 지금 믿겠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중국이 그 한참 시도를 했었죠. 중국이 단독으로. 네. 통화전쟁 뭐 이런 거부터 해야 된다 이러고 싸워야 된다 이러고 할 때 그때도 야, 우리 단독으로 신용평가사 우리 만들자는 얘기를 중국이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혼자 성공을 못한 거고 이제 브릭스까지 간 건데, 이 나라들이 통계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아마 신뢰를 받기가 힘들 겁니다. 보통 이게 그 해외 쪽으로 이제 특히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가 가는 그 자금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에서 오는데, 선진국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S&P나 무디스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 믿을 수 있지만, 근데 뭐 중국에서 우리 레이팅이 좋다라고 얘기한들, 중국이 만든 그 신용평가사가 우리 레이팅 좋다고 한들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저는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더라도 이 신용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기적으로 좀 다르겠죠. 단기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뭐 항상 경쟁하는 구도는 바람직한 거니까 시장 자체에서 뭐 만들어 놓고 시간이 뭐 오래 걸리든 쭉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안이겠죠. 근데 성공 여부를 물으신다면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브릭스 국가들 자체가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커져도 자기들끼리 일단 통용하는 신평사를 갖고 간다면 어느 정도 자기들 통용하는 선에서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나를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투자자도 중국 신평사의 보고서를 레이팅을 못 믿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 또 신평사들은 또 못 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에 그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게 신평사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CDO나 이런 것들을 레이팅 장사를 하면서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또 거기도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또 자기네들 걸 못 믿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글로벌 3사 신용평가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위기를 촉발한 그 채권에 최고 등급을 부여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 신평사들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3사 신용평가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뒷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데 그들은 회사가 안 좋다라는 걸 지금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 그들은 이제 바꾸지 않는 거죠.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좀 레깅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게 주식은 이제 예측의 영역인 거고 신용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은 기대감도 있고 숫자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 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고 해도 신용평가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뒷북이란 얘기를 주식시장에서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는 그런 그 대형 3사만큼 트랙 레코드를 꾸준히 쌓아오고 중간에 뭐 실패한 안 좋은 사례들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신뢰라는 거는 시간에 비례해서 쌓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그쪽에 우위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뭐 나한익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후행한다. 그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신평사 다 똑같아요. 왜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보수적인 데는 항상 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잖아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이유도 법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법이 너무 앞서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평사도 너무 앞서갈 수 없는데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은 앞서 보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근데 신평사는 공격적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후행하는 것에 대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평사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게 이제 신평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평사가 후행을 하는 것 때문에 신평사를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보수적이냐 아니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생기는 거고요. 신평사를 믿고 못 믿고는 이 사람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또는 그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려줄 것이냐. 다른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거 안 집어넣고 또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 집어넣고 아주 독립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정확한 통계 수치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후진국은 좀 안 된다고 보는 게 첫째는 중국 통계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수치에 근거한 분석이 믿어줄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여기가 판단을 해줄 거냐, 자기의 이해관계와 맞닿지 않게 해줄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이 이 선진국하고 이쪽하고는 이 말하자면 컴플라이언스가 좀 덜 돼 있어요. 이게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그러죠. 이해상충의 문제가 좀 우리하고 그런 데는 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회계법인들 기업에 가서 다 망할 텐데도 적정 등급을 두지 않고 적정 의견을 내잖아요. 내일 모레 망했어 근데. 근데도 왜 적정 의견을 내요? 돈 받아야 되니까. 그 문제가 걸리거든.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들면 회계법인은 회계법 그 감사하는 기관이 그 회사에 가서 컨설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우리는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못 하게 좀 하기 시작은 했는데 그래서 회사를 아예 분리시켜 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지 뭐. 회사를 분리시켜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외부의 압력 같은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내줄 수 있느냐. 그게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2008년의 금융위기는 그 지금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독립성이 훼손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독립성이 네. 되긴 했죠. 그때는 이제 구조화 상품이라는 거는 투자은행들이 만들어가지고 신평사에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CDO 같은 경우는 이게 트란치를 나눠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무조건 괜찮다라고 그냥 컨셉을 가지고 그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거를 레이팅을 매겨달라고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A 줄 건지 B 줄 건지 C 줄 건지 근데 제가 돈을 잔뜩 갖다 주면 A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평사들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때 금융위기가 나기 전에 맞아요. CDO나 CDO 큐브를 계속해서 레이팅을 주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신평사들이 독립성이 훼손이 된 굉장히 그쵸. 큰 케이스죠. 왜냐하면 신용평가 가지고 서프라임을 팔아버린 거니까 그런 건데 차이는 그거예요. 이런 게 상시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생기느냐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들어가느냐 감독당국에서 아니면 그게 안 들어가고 그 일이 재발하느냐 이 차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한 게 이제 미국에서 회계법인에서 이제 회계 감사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한국에서 이제 회계법인의 문제들이 거기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중심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회계 감사를 하지만 그 회사에서 내가 돈을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독립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가 변화야 되는데 우리가 그 피의 풀을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 제3자가 나눠주지 않는 이상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얼굴 그렇죠. 보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근데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이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저는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도 그렇고 서프라임 사태 때는 이제 신평사들이 걸렸고 그 전에 우리 그 2002년인가요? 엔론 사태 났을 때는 회계 부정 스캔들 때문에 회계사들 단체로 다 작살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냐를 놓고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브릭스를 믿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거는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네, 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